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2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은 첫 번째,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이때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하죠? 계약자가 부담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특별계정과 일반 계정은 섞이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두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각 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서로 매매한다거나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이 용어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체. 이체는 가능합니다. 우리 왜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넘기고 특별 계정에서 다시 일반 계정으로 가져오고 이게 이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매매나 교환은 불가능해요. 서로 거래하지 말란 얘기예요. 계정끼리. 그런데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은 불가능하지만 이체는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 이 밑에 보면 문제가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특별 계정의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판매하자마자 바로 막 사서 자금이 모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요. 해지율 같은 것들을 일반 계정은 이제 오랜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확인하거나 예상할 수 있지만 이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 같은 경우는 해지율 같은 걸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게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우리 약관에 가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초기 투자 자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초기 투자 자금은 이렇게 특별 계정 개설 초기에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초기 투자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유동성은 높게 가져가야 된다. 예, 요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개설 초기에는 낮은 유동성을 확보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높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계약자는 특별 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는 불가능하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자산 운용 형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운용 방법은 지시할 수 없다. 그렇죠?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운용 형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은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운용하세요? 운용 방법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능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요. 일단 얼마마다 한 번씩 평가하죠? 매일매일 평가하죠. 원칙은 뭘로 평가하죠? 시가로 평가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실적 배당률을 산출해서 그 성과를 매일매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 평가가 기본입니다. 시험 문제에는 장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틀린 거예요.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고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일부 장부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원칙은 시가 평가. 그래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매일매일 시가 평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용 자산별로 보면 국내외 상장 주식이나 국내외 공사채 주식과 채권은 매일매일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요. 다만 대출처럼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장부가 평가, 원가 평가로 평가한다. 정리하시고. 자, 자산운용 실적의 적립금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요. 좌당 기준 가격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먼저 좌라는 개념을 잘 세우셔야 되죠. 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펀드 투자를 세는 단위예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한 주, 두 주, 주수라고 하는 세는 단위가 있죠. 채권 한 장, 두 장, 장수라는 단위가 있어요. 펀드는 단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 투자하는 걸 한 좌라고 부르자 해서 펀드 투자를 세는 단위를 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수는 펀드 투자 단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한 좌는 얼마냐? 한 좌는 1원이에요. 1원. 그래서 한 좌는 1원. 그래서 우리가 1원 단위로 거래를 하게 되면 금액이 커졌을 때 되게 불편하죠. 3,564만 4,424좌 주세요. 이러면 세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좌는 1원으로 정했지만 우리끼리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낱개로 판매하지 말고 1000개들이 한 박스 단위로만 거래를 하자. 그 1000개들이 한 박스의 가격을 우리가 기준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 가격은 1000좌의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원래 기준 가격을 계산하면 공식이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결국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를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얘를 좌수로 나눠요. 예를 들면 제가 돈 갖고 뭐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막 샀어요. 오늘 종가로 계산했더니 순자산이 1000만 원어치예요, 지금. 근데 좌수를 세보니까 10,000좌가 있어요. 그러면 순자산 1000만 원을 좌수 만으로 나누면 한 좌는 얼마예요? 1000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순자산을 좌수로 나눈 한 좌의 가치를 좌당 기준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좌당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1000좌 단위로 거래하기 때문에 자당을 빼고 기준 가격을 계산할 때는 뒤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왜 1000을 해줘요? 우리는 한 박스, 1000개들이 한 박스 단위로 거래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특별 계정을 맨 처음에 설정했어요. 그럼 기준 가격은 얼마예요? 맨 처음에 설정하면 한 좌가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으니까 한 좌는 1원이겠죠. 우리 기준 가격은 1000개들이 한 박스니까 1원짜리 1000개 담으면 기준 가격은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설정이 되면 1000좌당 1000원의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00좌당 1000원이라고 했지만 그냥 기준 가격은 1000원에서 시작한다 라고 해도 무방한 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한 좌당 1000원으로 계산한다. 틀린 거고요. 1000좌당 1000원이에요. 그리고 한 좌는 1000원이다. 틀린 거예요. 한 좌는 1원이에요. 그래서 기준 가격, 좌수 요 개념을 먼저 잘 세우셔야 돼요. 좌수는 뭐라 그랬죠? 펀드 투자를 세는 단위. 기준 가격은 뭐라 그랬죠? 1000좌의 가격. 요걸 기억하시고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기준 가격을 산출할 때 전일말 특별 계정의 순자산을 전체 좌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공식이죠. 순자산을 좌수로 나누어요. 이때 조심할 건 오늘 가격이 아니고 어제 가격. 왜냐하면 오늘 장 중에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저께 끝나서 종가가 확정된 전일말이에요. 전일말. 요거 당일말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오늘 저녁이 아니고 어저께 저녁에 종가로 확정된 순자산을 어제 저녁 좌수로 나누면 그러면 한 좌당 얼마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뒤에 곱하기 1000 해서 기준 가격을 계산합니다. 요거는 날마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일 당일에만 사용을 하고요. 순자산이나 좌수의 변동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동하게 된다. 요 개념이고. 두 번째, 계약자의 보유 좌수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좌라고 하는 요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사과로 그냥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한 좌는 사과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면 우리가 사과는 개수라는 걸로 세잖아요. 사과를 사러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1000만 원을 들고 밑에 여기 예시가 있으니까 예시 갖고 한번 해볼게요. 투입보험료가 2000만 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00만 원을 들고 사과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쵸? 투입보험료니까 펀드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입보험료가 2000만 원이라는 건 2000만 원 들고 지금 사과 사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기준 가격이 2000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0개들이 사과 한 박스 가격이 지금 200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투입보험료 2000만 원 나누기 2000 요걸 계산하면 우리는 1000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냐하면 2000만 원 나누기 2000 하면 1000이에요. 예. 만인가요? 만? 2000만 원 나누기 2000만. 그죠? 만. 그런데 이 만은 어떤 숫자냐면 우리가 2000만 원을 가지고 2000원짜리 사과를 10,000 박스를 살 수 있다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요 2000원은 사과 한 개 가격이 아니고 한 박스의 가격이기 때문에 2000만 원 들고 2000원짜리 사과 10,000 박스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몇 박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가 몇 개야, 좌수가 몇 좌야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박스에 몇 개, 우리는 10,000 박스 샀는데 한 박스에 몇 개 들었어요? 1000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곱하기 1000 해서 계산합니다. 위에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 이건 다시 얘기하면
사과 사러 들고 간 돈, 이거죠. 사과를 사기 위해서 가져간 돈, 이게 투입 보험료예요. 얘를 기준 가격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산출한다는 거죠. 기준 가격은 뭐죠? 한 박스 가격으로 나눠요. 그럼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몇 박스를 사게 됐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뒤에다가 곱하기 1000 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2,000원짜리 사과 10,000박스 살 수 있었는데 한 개에 지금 1,000개씩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사과 몇 개를 산 거예요? 1,000만 개를 산 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거꾸로 계약자 적립금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제가 사과 1,000만 개 사놨어요. 이것도 역시 밑에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과가 800만 개 갖고 있어요. 800만 개. 그런데 기준 가격이 1,400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이제 사과를 다 팔아서 돈을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사과 800만 개를 가서 물어보니까 한 박스에 지금 1,4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800만 개 곱하기 1,400원 하면 저는 사과 한 개에다가 지금 한 박스 가격을 곱했잖아요. 그 돈으로 계산하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눠줘야지. 왜? 800만 나누기 1,400 하면 우리는 1,400원 우리가 뭐냐면 한 박스의 가격이니까 800만 원을 일단 800만 개를 박스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스에 담으면 1,000개씩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럼 800만 개 나누기 1,000 여기다가 한 박스 가격 1,400원을 곱해줘야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돈이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 적립금은 1,120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데 역시 지문을 보시면 해당 일의 기준 가격과 계약자 보유 좌수를 곱한다는 거죠. 해당 일의 기준 가격은 한 박스 가격이에요. 여기다가 보유 좌수는 사과 개수예요. 이걸 냈다 곱하면 사과 한 개에 한 박스 가격이 곱해졌으니까 그거를 1,000으로 나눠줘야만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끔 공식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좌수는 뭐였어요? 좌수는 펀드 투자를 세는 단위였어요. 한 좌는 얼마였어요? 1원이었어요. 기준 가격은 뭐였어요? 1,000좌의 가격이 기준 가격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준 가격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순자산 나누기 좌수 하면 전체 펀드의 가치를 좌수로 나눴으니까 한 좌당 얼마인지가 계산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좌당 기준 가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실제 기준 가격은 1,000개들이 한 박스니까 순자산 나누기 좌수에서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된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기준 가격은 펀드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1,000좌당 1,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보험료가 들어와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우리는 좌수 몇 좌를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계산해요? 보험료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 투입되는 보험료는 사과를 사러 갈 때 들고 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나누기 기준 가격, 사과 한 박스 가격 해주면 우리는 뭘 알게 됐죠? 몇 박스를 샀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곱하기 1,000 해주면 사과가 몇 개인지 계산할 수 있죠.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들고 있는 사과를 팔아서 돈으로 바꿀 거예요. 계약자 적립금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들고 있는 사과 곱하기 한 박스 가격 하면 너무 많이 계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누기 1,000 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약자 적립금이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을 외우시지 말고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유 좌수는 특별 계정 투입일의 기준 가격에 따라 변동하죠.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사과 개수는 특별 계정 투입일 시장에 가는 날 기준 가격 한 박스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특별 계정 투입일의 기준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자 수는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에 사과 사러 가세요. 돈 들고 사과 사러 갔어요. 기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결국 한 박스 가격이 높다는 거잖아요.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과 많이 사요? 적게 사요? 적게 사죠. 그러니까 동일한 보험료를 들고 가도 기준 가격이 높으면 보유자 수는 작아지고요. 조금밖에 못 사고요. 기준 가격이 떨어지면 보유자 수는 많아지죠.
많이 살 수 있다. 이 개념이에요. 동일한 보험료라도 기준 가격이 높으면 사과 박스 가격이 오르면 환산되는 보유 좌수는 적을 때보다 적다는 거죠. 조금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기준 가격이 낮을 경우 환산되는 보유 좌수, 요 말을 제가 사과로 표현하면 똑같은 돈을 들고 가도 한 박스 가격이 비싸면 오르면 그 살 수 있는 사과 개수가 기준 가격 한 박스 가격이 쌀 때 살 수 있는 개수보다 작다. 말이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돈을 들고 가도 한 박스 가격이 비싸면 조금밖에 못 사고 한 박스 가격이 싸면 많이 살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기준 가격의 변동과 보유자 수의 증감은 아무 관련이 없죠. 한 박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내 창고에 있는 사과들이 새끼쳐서 많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좌수는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특별계정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사과를 살 거니까 좌수는 늘어날 거고, 특별계정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사과를 팔아서 그 돈을 줘야 되니까 좌수는 줄어들겠죠. 기준가격은 시장에서 사과값이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고 사과값이 떨어지면 따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준가격은 특별계정에 들어오는 자금의 증감, 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가격은 좌수는 그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준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문제 보면 매월 동일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면 증가하는 보유 좌수도 동일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매번 똑같은 돈을 들고 시장에 가면 똑같은 수의 사과를 살 수 있다?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그날의 사과 박스 가격, 기준 가격에 따라 환산되는 보유자 수는 달라지기 때문에. 자, 보유자 수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자금의 증감에 따라서.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고객이 보험료를 내거나 계약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별계정에 투입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사과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수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감소하는 경우 계약자분이 계약 대출을 해간다거나 아니면 월 공제 금액이 차감되거나 그러면 적립금에서 빠져나가니까 이거는 사과를 팔아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좌수는 감소하죠. 요건 일반 계정으로 이제 이체가 되는 것이고, 기준 가격은 시장에 따라 운용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자산 운용 실적이 호전될 때 기준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 실적이 악화가 되면 평가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준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가격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돈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밑에 보면 기준 가격이 상승하면 좌수는 증가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과 한 박스 가격이 오르면 창고에 있는 사과들이 늘어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격과 좌수는 상관관계가 없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변액보험 공시인데요. 변액보험은 상품 공시실 안에 변액보험 공시실을 통해서 실적을 공시합니다. 요건 여러분 4장에서 공부하시는 공시하고도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라는 걸 공시하는데 이건 변액보험이 뭡니다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특징이라든지 주의사항, 운용방법, 가입 안내 이런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고,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계약자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인 운용 현황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고 기준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수익률은 어떻게 달라지고 순자산 가치가 어떻고 수수료가 어떤지 전체적인 특별계정을 보여주는 거고, 계약 관리 내용 조회에 가면 본인 인증을 거쳐서 자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좌수, 좌당 기준가격, 해지한다고 하면 해지 환급금, 계약자 적립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수수료 안내표를 같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 보시고요. 변액보험 운용 현황 공시에서는 이 표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이 보시는 방법, 첫 번째 기준 가격을 확인해야 돼요. 기준 가격은 뭐였죠? 천자의 가격. 펀드가 맨 처음 설정되면 기준 가격이 얼마였죠? 1,000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준 가격 란에 1,000원 이상 가격이다. 1,000원보다 기준 가격이 높다.
우린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펀드는 최초 설정일부터 지금까지 플러스 수익이 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1,000원 이하다, 뭐 980원이다. 그러면 처음에 1,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원 까먹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가격이 1,000원 이상이냐 이하냐 요걸 가지고 플러스 수익이냐 마이너스 수익이냐 알 수 있고, 두 번째 전일 대비. 전일 대비해서 이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즉 여기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의 1.74, 이건 무슨 의미예요? 어저께보다 1.74원 올라서 오늘 가격이야,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전일의 기준 가격을 계산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전일의 기준 가격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가격 1892.87원이 결국 어제보다 1.74 올라서 이만큼 된 거니까 오늘 가격에서 1.74를 빼주면 그게 어저께 가격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게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제보다 1.74원 떨어져서 오늘 가격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가격 어떻게 계산하죠? 오늘 가격 더하기 전일비 해주면 어저께 가격이 나오는 거죠. 자, 누적 수익률. 누적 수익률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이에요.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오늘 기준 가격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 기준 가격을 빼주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땄어, 얼마나 잃었어, 이걸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처음 만들었을 때 기준 가격은 우리가 이미 알아요. 얼마죠? 1,000원. 그러니까 빼기 1,000 나누기, 이거는 맨 처음 가격 대비 얼마나 수익이 났으니까 처음 기준 가격 1,000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퍼센트로 계산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누적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은 뭐만 알면 돼요. 오늘 기준 가격만 알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가 나누기 1,000, 빼기 1,000 나누기 1,000 곱하기 100이니까 얘를 이렇게 지우면 누적 수익률은 오늘 기준가 나누기 1,000 나누기 10으로 계산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적 수익률은 뭐만 알면 된다? 오늘 기준가만 알면 된다. 그러면 오늘 기준 가격이 1,892.87원이니까 빼기 1,000, 그 다음에 나누기 10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892.87 빼기 1,000 하면 892.87 나누기 10 하면 얘는 89.287%. 요게 누적 수익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적 수익률은 오늘 기준 가격만 알면 계산할 수 있다. 연환산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이 89%면 잘한 거냐. 10년 투자했으면 연평균으로는 9% 먹은 거고, 만약에 5년 투자했으면 20% 먹은 거고, 얼마 투자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누적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1년에 얼마인데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해 준 게 연환산 수익률이에요. 연환산 수익률은 1년 이상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연환산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누적 수익률이 89%인데 연환산 수익률이 10%예요. 10.89.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운용 기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누적이 지금 거의 90%인데 1년에 10%를 먹었다고 하는 건 얘는 9년 정도 운영됐다. 투자 기간을 역순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조심하실 건 연환산 수익률이 10.89라고 해서 작년 수익률이 10.89는 아닌 거죠. 얘는 연평균 수익률이지 특정한 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순자산 가치는 전체 자산의 가치,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누적 수익률은 감소할 수 없고 항상 증가한다. 손해가 나면 감소할 수 있죠. 최초 개설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해야 된다.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연환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년짜리 수익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1년 이후에, 경과한 이후에 공시한다. 이런 지문도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산운용 옵션인데요. 자산운용 옵션은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펀드 변경. 요거는 이제 자유롭게 펀드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간접 선택권으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펀드를 변경할 수 있고, 회사는 고객이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펀드를 변경하면서 해지율을 낮출 수 있죠. 그래서 해지를 방지해서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고, 펀드 변경은 최대 연 12회로 한도를 정하고 있고, 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경쟁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요. 가능하고요. 횟수에 제한이 없다. 제한하고 있고 회사별로 동일하다.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은 맨 처음에 펀드를 가입할 때, 변액보험 가입할 때 주식형 몇 %, 채권형 몇 % 이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기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들어오면 그 비율대로 계속 이제 배분하는 이런 그 기능인데 펀드 변경 중에 일부 변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가입할 때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고 리스크 분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효율적인 간접 선택권을 행사하는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이고요. 펀드 자동 재배분이 이제 요 자산운용 옵션은 박스 안에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때 펀드 자동 재배분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주식형의 50, 채권형의 50 이렇게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에 따라서 투입하기로 기능을 선택했어요. 그럼 보험료가 들어오면 50대 50으로 계속 들어갔겠죠. 그럼 어느 날 내가 까보더라도 주식형의 50, 채권형의 50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까봤더니 주식형이 지금 70이 돼 있고 채권형이 30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채권은 금리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주식은 막 가격이 막 엄청나게 등락이 심하잖아요. 주가가 확 오르면요. 내가 지금 50대 50으로 투자를 했는데 50% 들고 있는 주식 가격이 막 오르면 가격을 곱해주면 평가 금액이 엄청 커지죠. 그럼 7대 3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비율이 깨지는 건 주가의 움직임 때문이에요. 그러면 50대 50으로 재배분, 리밸런싱이니까 원래 고객이 하기로 했던 50대 50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70%인 주식을 20% 팔아서 30%인 채권에 20% 넣어주면 다시 50대 5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주가가 막 올랐을 때 20%를 파니까 고가의 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어느 날 봤더니 40대 60이 돼 있다. 이건 뭐예요?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권을 10% 팔아가지고 주식에다가 10% 넣어주는데 주식이 떨어졌을 때 사서 넣어주니까 저가의 매수가 되는 거죠.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요거를 자동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오토 리밸런싱. 그래서 자동 재배분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최초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바꿔주는 이런 기능이고요. 기간별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건 올랐을 때 팔아서 고가에 매도하면서 채권에 넣어주면 수익을 실현해서 안전한 채권으로 보내는 거니까 수익 실현이 가능한 것이고 이건 계약 체결할 때 선택할 수도 있고 보험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선택하거나 선택한 걸 바꾸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주식형 적립금의 자동 이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식형 펀드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 주식형은 이제 주식의 60% 이상이니까 80대 20으로 하겠다 해놨는데 자산이 운용을 하다 보면 갑자기 주식이 많아지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중대로 다시 채권형으로 변경해주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은 건데 주식형 펀드에서 주식 편입 비율을 최초의 비중으로 이제 다시 되돌려주는 요 기능을 주식형 적립금 자동 이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같은 경우는 목돈이 일시납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언제 사서 언제 파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움직이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돈이 일시납으로 들어오더라도 일단 일반 계정에 넣어서 공시이율로 운영하면서 12번 나눠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평균 분할 투자 하게 되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면 사는 가격, 파는 가격이 평균이 되면서 위험과 수익이 약간 평준화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 해서 매입 단가를 평준화시켜주는 이건 이제 적립식 투자의 이제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럼 월납에는 이런 기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월납은 알아서 지금 쪼개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월납엔 필요 없고 누구에게 효과적인 거예요? 일시납인 경우에 효과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12번 나눠 들어가는 기능. 월납 계약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일시납은 불필요하다거나 월납 계약에 효과적이라거나 이런 이제 지문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눈여겨 봐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펀드 자동 재배분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가끔 그림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많이 나와요. 얘는 어떤 기능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 처음에 ABCD에 20, 20, 30, 30 이렇게 배분하기로 그 비율을 결정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게 23.8, 14.8, 33.3, 28.6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이거를 다시 20, 20, 30, 30으로 바꿔주는 거죠. 요 기능이 자동 재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림의 모양을 눈여겨보시고 얘는 펀드 자동 재배분이다.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변액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